안녕하세요. 부동산 마스터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떨어진다? 오른다? 참 혼란스러우시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누가 정권을 잡든 결국 시장은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보고 그걸 토대로 대선 이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전체적으로 공공임대 확대, 주거 안정, 복지형 공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고품질로 확대하고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 실수요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들도 함께 내놨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굵직한 계획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도 상환 수수료 감면, 대환대출 활성화 같은 금융지원책도 더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정책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며 봐왔던 민주당 정부 시절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와 정책 혼선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크게 불안정했었고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각종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하게 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수요자도 집을 못 사고 공급도 줄어들면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집값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번 공약 역시 규제 완화보다는 제도 보완 중심이고 공급보다는 복지와 공공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율성이 다시 제약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선 민주당의 정책 흐름 속에서 수익형 투자보다는 수요 지원과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 중심의 전략, 그리고 정책에 따른 지역별 비대칭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장 친화형, 즉 빠르게 공급하고 세금을 줄이자는 기조입니다. 공약집을 보면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해서 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민간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화이트존이라는 신규 개발 가능 구역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TX도 대선 공약의 핵심입니다. 기존 수도권을 넘어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광역권으로 GTX 노선을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실현된다면 역세권 프리미엄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같은 보유세, 거래세 전반을 완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시절의 현실과 공약의 간극입니다. 당시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 세제 완화,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180석 국회의 벽에 부딪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답답한 시장 흐름 속에 불만만 쌓였던 게 사실입니다. 공약은 그럴싸했지만 공약과 실행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게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이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국회 주도권 확보, 정책 실행력 확보가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제발 진짜 실행되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공약은 빠르게 공급하고 세금은 줄여 시장의 숨통을 틔우자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만한 흐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입니다. 아무래도 두 당에 비해선 당선 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생애주기 맞춤형 세금 감면과 실수요 중심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59제곱미터 중소형 위주로 집중 공급하고 출산 등으로 더 큰 집으로 갈아탈 때 양도세, 취득세 감면을 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노년기 주택 매도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임대등록제 부활, 허위, 과장 논란이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폐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거 이동을 유연하게 하고 생애주기 맞춤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조합 문제에 구체적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확실한 건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시장 흐름, 투자 전략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공약 내용만큼이나 규제 방향, 공급 방식, 세제 변화가 시장의 심리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엔 공공임대 확대나 제도 보완 중심의 기조가 강해서 전체적으로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시장 안정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이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전세 사기 방지, 월세 지원 확대, 공공분양 확대 같은 실수요 정책이 핵심이 될 겁니다. 물론 최근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보면 본인도 최근 들어선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다소 우클릭, 즉 시장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발언들이 간간히 포착되고 있긴 합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공급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당선 후에도 실제 정책이 그렇게 시장 친화적으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당의 정체성과 당내 기조를 생각하면 현실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당연히 서울 수도권 재건축 단지, GTX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시장에선 상승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정권을 잡기보단 캐스팅보드 역할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지만 공약만 놓고 보면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수요층에겐 꽤 유의미한 긍정 신호를 줄 수 있는 공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양도세 감면, 59제곱미터 위주의 중소형 공급, 갈아타기 유도 정책은 현장의 니즈를 꽤 잘 반영한 실용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와 같은 실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선 공공정책 위주의 민주당보단 규제 완화와 공급 확장 중심의 국민의힘 또는 시장 친화적인 개혁신당 공약에 더 호감이 간다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실질적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시장 흐름을 살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누구나 느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지지율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끄는 민주당이 앞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만큼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정권을 누가 잡든 상관없이 한 가지 흐름만큼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부동산 양극화 그리고 수도권 중심 집중화입니다.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이 과거처럼 활력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시장은 일자리, 인프라, 교육, 교통이 집약된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지역과 지방의 일부 대장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위치한 신축 역세권 브랜드 같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정권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주택이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너무 고점에 비싸게 매수하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싸게 입지적으로 우수하고 수요가 꾸준한 아파트를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고 계속해서 더 좋은 똘똘한 한 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선의 결과와 규제, 정책에 따라 내 전략도 달라져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철저히 분석하시고 결국은 공부한 사람만 살아남는 시장, 앞으로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부동산 전략 제가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인사이트와 실전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마스터의 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